70을 넘긴 한 노인이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고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를 보며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50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얼굴.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병원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3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시죠.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아침 6시. 철수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일찍 잠에서 깹니다. 창문을 열자 3월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봄이 오고 있었죠. 진료를 마친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꿈만 같아요. 영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희 씨. 무슨 말씀을?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꼭 돌아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1970년대 초반. 철수는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3년이면 돌아온다고 약속했죠. 그때 영희는 23, 철수는 25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면회 올 때마다 편지 쓰겠다고 했잖아요. 제대하면 바로 청첩장 돌리자고. 하지만 군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훈련 중 큰 부상을 입었어요. 허리와 다리를 다쳐서 6개월 넘게 군 병원에 입원했죠. 그 사이 영희에게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군 병원에 누워서. 철수의 부모님은 그가 군에 있는 동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하게 휴가를 나왔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안 빚도 많았고 동생들도 어렸죠. 제대하고 나서 바로 찾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영희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덮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철수 씨. 제가 갔을 때 이미 영희 씨는 다른 분과 약혼한 뒤였어요.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분이라고. 당시 영희의 집안에서는 철수가 연락 없이 사라진 걸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앉은 철수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부모님이 억지로 중매를 시키셨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희 씨 인생을 망칠 뻔했잖아요. 철수는 영희의 집 앞에서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약혼자와 함께 웃는 영희의 모습. 그 순간 철수는 돌아섰어요. 자신이 나타나면 영희가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소식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인이 된 두 사람. 그 아픔마저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철수 씨. 남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도요. 아내가 잘 챙겨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철수는 3년 전, 영희는 5년 전이었죠. 지금은 둘 다 혼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옛날 그 밝은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영희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헤어지기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은 서툴렀지만 자식들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번호를 저장했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구나. 할아버지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점퍼에 베이지색 바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벌써 이렇게 늙었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죠. 괜찮습니다. 금방 내려요. 병원에 도착한 건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접수를 하고 체열실로 갔습니다. 피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복도 긴 의자에 앉았죠. 옆자리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파란색 카디건을 입으신 모습이 단정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무심코 옆을 쳐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옆모습, 그 분위기,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때 여성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죠. 수첩을 펼치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 안쪽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군복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그것은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애? 할아버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여성분의 귀에 닿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 너머로 50년 전 그 젊은 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철수 씨?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철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영희 씨 맞습니까? 네, 저예요. 오래간만입니다. 철수 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50년이라는 세월을 눈으로 확인했죠. 병원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저도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매달 이맘때쯤 오거든요.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50년 만에 운명적인 재회였는지도 모르죠. 철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고이 간직해둔 사진 한 장. 영희의 젊은 날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도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도 철수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죠. 5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철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그들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남산공원이었어요.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영희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 고백을 나눴죠.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벤치 아직 있을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죠. 저기요. 저 벤치 같은데. 영희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가 보였어요. 정확히 그 벤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직접 준비해온 김밥이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담백하고 정갈한 맛이었어요. 50년 전 영희가 만들어주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 왜 그러세요? 저기, 저 사람. 영희 할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멀리서 중년 여성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의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딸은 엄마가 남자 어르신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세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당황하며 설명했죠. 옛날 친구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서. 옛날 친구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아, 오해야.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집에 가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 올 거예요. 딸은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철수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딸에게 이끌려 떠났습니다. 벤치에 혼자 남은 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집에 도착해서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한 글자씩 눌렀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는지요?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영희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씨, 저예요. 영희 씨, 괜찮으신가요? 미안해요. 딸아이가 걱정을 많이 해서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영희 할머니는 딸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 우연히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딸아이가 이해해줬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제 마음을 알아줬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만 아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아들이 좀 더 보수적이라서. 영희 할머니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죠. 천천히 하면 돼요, 영희 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철수 씨.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자식들을 배려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주로 평일 낮 시간, 자식들이 일하는 시간에 조용히 만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영희 할머니를 만난 뒤로는 그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영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주긴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자식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고 명절에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 세대는 다들 그렇게 살죠 뭐. 철수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영희 할머니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네. 영희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응, 엄마야. 뭐, 지금 어디 있냐고? 철수 할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한강공원. 산책 중이야. 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니야. 혼자. 응.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아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죠. 통화를 끝낸 영희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철수 씨.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른다고. 가보세요. 어서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보충할게요. 영희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영희 씨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 몰래 만나는 게 옳은 일인지, 영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큰아들이었죠.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갑자기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건강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부자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잖아. 만약 아빠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네, 누구요? 아니, 그냥 친구 말이야. 옛날 친구.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외로우시죠? 저희가 곁에 없어서. 아니다. 괜찮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친구분 만나시는 거 좋아요. 아빠도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며 사셔야죠. 아들의 말에 철수 할아버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엄마도 아빠가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하게 즐겁게 사세요, 아빠. 아들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의 자식은 이해해줘도 영희의 자식들은 다를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만난 두 사람. 영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아들한테 말하려고요. 괜찮겠어요? 언제까지 숨길 순 없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함께 갈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들이 준비되면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이틀 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을 불러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 다시 만난 사연,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왜? 뭐가 안 된다는 거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고작 5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죠.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그럴 순 없어. 그럼 저도 어머니를 못 봐요. 선택하세요.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영희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3주째 되던 날, 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사는 동네로 찾아갔어요. 주소는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혹시 철수 씨? 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두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영희 씨. 철수 할아버지가 달려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걱정됐어요. 연락이 없어서. 두 사람은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알아요. 제가 물러나야 하나 싶어요.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게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도 보였어요. 철수 씨, 저 이제 70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영희 씨, 5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인연,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요, 영희 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영희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를 찾아온 길이었죠.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남자예요? 아들이 철수 할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안 궁금합니다.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세요. 민수야. 영희 할머니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과 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중간에서 난처했어요. 자신 때문에 모자 관계가 나빠지는 게 괴로웠죠. 영희 씨, 제가 물러날게요. 안 돼요, 철수 씨.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영희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역시 인연이 아니었나 봐. 집에 도착해서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지갑에서 영희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죠. 미안해요, 영희 씨. 제가 당신을 힘들게만 하네요.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영희를 괴롭히지 않기로, 연락을 끊고 멀리서 행복을 빌어주기로.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 씨,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안녕히. 문자를 보내고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깨끗이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영희를 만나던 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라면과 우유, 과일 몇 개를 담았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큰딸 미영이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찾아뵙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주소를 들었어요. 미영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뒤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속 우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물러났는데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떠나셔서 어머니가 더 상처받으셨어요. 미영은 어머니가 50년 동안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해서도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리움이 있었다고 했죠. 할아버지도 그러셨죠?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잖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설득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동생도 이해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러실 거래요. 미영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철수 씨에게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아들이 반대해도 제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제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다시 만나줄 수 있을까요? 영희 올림. 철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거였어요. 어머니 만나러 가실 거죠?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당장 달려가야죠.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미영의 차를 타고 영희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혼자 계세요.
미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영희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철수 씨, 영희 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어요. 미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공식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축복해줬죠. 1개월 뒤 철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의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철수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아들 민수도 이제는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군대에서의 사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동생들을 돌보느라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영희 씨를 찾아가지 못했어요. 제 처지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미영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일했죠.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죠. 10년 전에 은퇴했어요. 회사는 조카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가끔 봉사활동도 하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1년에 몇 번 시골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 집을 수리해 주거나 김장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훌륭하시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철수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 씨랑 결혼하려고.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 씨, 이왕 사귀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미루겠어. 영희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미영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축하해요. 민수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철수 할아버지는 벅차올랐습니다. 5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약속.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영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도 고마워요, 철수 씨. 다시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샀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당시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으로 산 거였죠. 이제 드디어 끼워드릴 수 있겠네. 반지를 닦으며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프러포즈.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주말이 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를 그들의 추억이 담긴 남산으로 데려갔어요. 50년 전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희 씨, 50년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반지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번이라도 내라고 할게요. 철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조금 헐거웠지만 괜찮았어요. 나중에 사이즈를 맞추면 됐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누군가 축하해요. 라고 외쳤죠. 이제 정말 우리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네, 영희 씨.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뒤 가을,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어요. 미국에 있던 철수 할아버지의 아들들도 날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자식들도 모두 참석했죠. 손주들까지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손주들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한복을 입은 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멋진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죠.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영희 씨,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남은 시간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철수 씨, 저도 평생 당신만 생각했어요. 이제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매일 감사하며 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모두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이 건배사를 했어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천천히 산책했어요. 젊은 부부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었죠.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어주는 관광객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함께 살 집을 정해야 했어요. 둘 다 각자 집이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할까요? 좋아요. 우리 둘이 살기엔 작은 집이 딱이에요. 한 달 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어요. 함께 가구를 고르고 집을 꾸몄죠. 여기에 화분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꼭 키워봐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가 철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면 돼요. 네. 그렇게 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영희 씨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또 그런 말씀.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준다는 게 행복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설거지를 도우며 함께 살림을 꾸렸죠. 자식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제잘거리면 집안이 활기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만나셨어요? 손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야. 할머니가 너희만 했을 때. 와, 진짜요? 그럼 왜 이제야 결혼하셨어요? 그건 말이지. 철수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때가 있는 거란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인생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어느 겨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방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50년 전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때 정말 젊었네요. 그러게요. 세월 참 빠르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시간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으니까요. 철수 씨, 고마워요. 무엇이요? 다시 찾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저를 받아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눈 덮인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얀 눈밭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죠.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요. 네. 언제까지나요?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하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랑의 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